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강 후약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투자 주템의 매매 동향을 통해서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기관마저 등을 돌리면서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0.5% 내리고 있고요. 2085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3원 30전 내리면서 장 형성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가 강세고요. 이 대형주와 중형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9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0.8% 내리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인데요. 0.7% 내리고 있죠. 삼성전기는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 1.7% 오르고 있고요. LS산전이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1%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살펴볼까요? 0.3% 오르면서 상승분을 많이 내줬습니다. 철강금속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0.2% 오르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금속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0.7%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KT가 0.3% 오르고 있는 반면에 LG U+는 0.2% 정도 내리면서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위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가스가 1.4% 오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0.3%, 지역난방공사 역시 0.2%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락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올라와 있네요. 건설업종에서는 계룡건설, 대림산업, 한라건설이 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가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진한 4분기 실적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2.4% 급락하고 있고요. 증권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이 상승세를 걷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증권이 4%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키움증권 3.8%, 그리고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2.3, 2.3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1.1% 내리고 있고요. 기기업종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4% 급등하고 있고요. STX 엔진이 1.5%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0.9% 내리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 역시 3.6% 내리면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산주들이 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역시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요즘 이 맹렬한 추위만큼이나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국내 주식시장도 이게 뭔가 그동안의 강한 상승 탄력도에서 탄력도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추위만큼이나 투자자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맹추위가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추위도 조만간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역시 수그러들 것이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속 상승했으니까 충분히 조정받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매도를 좀 하고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도 뉴욕 증시 활발한 상승 속에서 아침 시초가 국내 증시도 갭상승했다가 조금 전에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빠르게 또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비교적 매도 규모가 크네요. 장 초반에 한 1,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36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앞세워서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징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오늘도 낙폭이 과대된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전세계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국내 수급 동향 그리고 오늘장의 투자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평양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50.55포인트가 상승한 가운데 11,837포인트로 상승률이 0.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도 지난해 하반기의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일부 경제지표 악화 이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플 컴퓨터의 CEO인 스티브 잡스의 병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한때 출렁거리려 했습니다만 결국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 상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추세적 매매 전략을 간주하라. 추세적 매매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데 분봉으로 보면 그 변동성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단기적으로 고점이 있었죠. 이런 순간이 다 윗꼬리에 달아준 상황이 다 단기 고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단기 고점을 맞추려 하신 분들은 이 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시장도 10포인트 상승한 0.38%가 상승한 가운데 2,765포인트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장이 어디까지 가겠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걸 맞출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추세가 꺾인다면 꺾이는 신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밀고 가자. 끝까지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뉴욕 증시의 강세 속에 전 세계 시장이 동반 상승세입니다. 자, 유럽 증시. 이제 유럽의 금융 위기감이 이제 완전히 해소된 듯한 모습이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한 건 신고가입니다. 이미 금주 월요일장에서 유럽 증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패턴의 모습으로 봐서는 어젯밤에 끝난 유럽 증시는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독일 증시뿐만 아니라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죠. 영국 시장도 아직 장중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동안에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던 3주간의 기간 조정을 완전히 탈피하는 결국 영국 FTSE 지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0.3% 현재 상승하고 있네요. 34포인트가 상승한 1,553포인트. 시초가가 갭 상승한 이후에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여전히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 1월 13일에 찍었던 1,620포인트의 직전 고점 그렇죠? 돌파를 앞두고 시점에서 흔들어대는 모습인데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기습적으로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 전략, 본격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주가의 하락을 금주 들어서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도 한번 보세요. 항상 재료라는 것은 주가에 후행합니다. 사후 약방문 격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 하락하는 이유를 대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자를 내놓죠. 선행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증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벌써 2달 가까이
주가가 하락세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 27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장에서 아직 오늘장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700포인트를 붕괴시켰다가 역시 반발 매수에 힘입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러니까 2700포인트 이하권대에서는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 빠질 만큼 빠졌고 지지선 라인이 2700포인트부터 2650포인트 라인까지 또 강력한 지지선이 이 라인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려했던 중국 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다소 겪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미 하락할 만큼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간 흔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예,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 보면은요, 3원 20전이 하락한 1113원입니다. 여전히 하향 안정화입니다. 물론 110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그렇죠? 예, 그동안 단기 급락했다는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다시피 1160원 이상으로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예, 충분히 환율이 주시장의 악재를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1130원을 추구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환율은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 동향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눌림목 또한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과열권 진입에 따른 그런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 플러스로 또 상승 반전되고 있네요. 국내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가 자, 차트에서도 그게 완전히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아래 꼬리를 또 순간적으로 길게 달아주는 모습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것이 차트상으로 본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또 이렇게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0% 완전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단 51%라도 1%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 배팅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 투자라고 본다면 지금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1차 상승의 기간 조정의 모습 또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전히 아직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 이 시기상조이고 아직 매도할 만한 신호,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오늘장도 가지고 계시는 물량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견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이 상승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네네. 제대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너무 침체되어 있는 국면을 종목만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조금 수익이 났다고 팔고 나서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만 종목 선정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 장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이끌고 가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나는 100억 이상 투자해. 그런 분도 계십니다. 100억대 이상의 주식 투자 규모를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세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을 이끌어 간다면 이미 그들의 움직임에 해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그들이 대부분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들 종목군들로 집중적으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증권회사에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는 계속 끝까지 장기 투자하십시오. 이런 멘트를 드리면은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좀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증권회사는 어느 정도 해서 한번 회전을 시켜주고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기교를 좀 부려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목표한 가격대보다 한 20% 가까이 20% 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때만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오늘장에 아침 시작과 갭상승 이후에 밀림목 또한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제가 방송을 드리는 순간 10포인트까지 하락해서 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하는 중간 또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견고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네, 시장 어제장과 비교해서 저희가 종목별로 움직임을 좀 매매 상위 종목군들 빠르게 살펴보고 네. 이 다음 저희가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죠. 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617억 원. 사실 일부 투자자분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살라고 하다가 못 샀다. 9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초반에서도 사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저는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오늘이 고점이 결국은 최고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직은 판명되지 않았고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도 자릿수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릿수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6자리죠. 10만 원대입니다. 90만 원대죠. 그럼 자릿수를 바꾼다면 7자릿수 100만 원대 진입도 이제 초입기에 들어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의 컨트리 리스크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 유럽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미 이 종목은 10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은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견도 제시하는 분이 있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도 기업 가치를 믿고서 계속해서 추세 이탈시까지 보유하시는 데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하이닉스, 삼성물산, 대우증권, 삼성엔지니어링을 매수했네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수 1위와 2위가 똑같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증권, GS,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는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수한 종목이 일치되는 종목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하루의 동향도 이런데 일주일, 한 달 동향을 보면 일치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같이 매수하고 있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일장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와 그리고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종목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대우증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전일장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봐야죠. 자,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본다면 1월 달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더 높을 가능성은 없다. 종목별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뭐죠? 외국인 매수 아닙니다. 실적 호전 아닙니다. 역시 과대 낙폭이 된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철저한 소외 국면을 받았던 코스닥 시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그렇죠. 랠리를 보이고 있죠. 1월달, 2월달까지도 코스닥 시장의 탄력도가 코스피 시장을 압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정도로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소외시키지 마시고요. 코스닥 팔고서 코스피로 가야 되는 거 아시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네오이즈 게임즈로 52억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SNU, 멜파스, 하나투어, 테크노세미컴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렇죠. IT 관련주와 그리고 IT 관련주가 아닌 게임과 유통업체 중에서도 실적 호전되는 그런 종목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넷패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게임하이, 현진소재, 오미디홀딩스, CJ인터넷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실적 호전주에다가 그리고 역시 그 CJ그룹,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를 6개 회사를 통합해서 출범을 하죠. 출범을 앞두고 있는 CJ인터넷과 오미디어홀딩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적 호전주,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 호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 오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연초부터 계속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도 가지실 것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이닉스하고 금융주세, KB금융 뭐 이런 종목이었죠. 대우증권 네.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들 종목군들이 꺾였냐? 그건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추세 이탈시까지 계속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은 종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을 한번 선정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의 건설사 중에 하나죠. 물론 삼성그룹에서 건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플랜트 수주를 주로 하죠. 최근 들어서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대표적인 선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60% 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국내외 꾸준한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그동안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고 싶었습니다만 지난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한 두 달 이상의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적정 매수 가격대는 20만 원 이하 19만 5천 원을 전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2,500원 하락한 19만 9천 원인데요. 마이너스고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좀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5월달에 쌍바닥을 찍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나죠? 네, 거의 100% 가까이 수직 상승한 모습인데요. 100% 상승 10만원짜리가 20만원 근처 19만 9천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는 기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게 매수한 이 라인에서 매수한 세력들이 아직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부터 벌써 3달 가까이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이제 직전 고점만 돌파하는 모습이죠. 예. 지난 주말부터 주초까지 상승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조정시 20만원 이하권대 마이너스 국면이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투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입니다. 자, 이 포스코를 지금 시점에서 강력하게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도 몇 사람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신있게 한번 관심을 이제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스코가 그렇잖아도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지준율 인상으로 해서 지준율 인상돼서 이 국내 철강업종이 최대의 악재라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또 일부 신용평가사에서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겠다. 이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에 선조정됐는데 계속해서 악재만 터뜨립니다. 손절 일부러 갖고 계시는 분한테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라는 신호인가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이때가 매수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포스코에 대한 호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1위 철강업체인데요. 이건 단일 규모로서는 세계 1위 철강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그 재료들이 서서히 해소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 신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도 제한으로 이때까지 막혔었죠. 이것이 풀림에 따라 또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WTO에서 미국 그 반떡잎 마진에 대해서 반떡잎 협정 위배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따른 또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싸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이 장에서 매수하기가 두려우신 분, 추격 매수하기도 두렵고 그냥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할래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입니다. 자, 47만원 이하권대라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만원 이하에서도 매수 전략을 펼치는 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아주 지독하게 빠졌죠. 예. 그래서 이거 직전 저점, 지난 11월 말에 찍었던 44만원대도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감이 대두했습니다만 그것을 저점으로 해서 오늘 제가 방송을 드리고 있는 시간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장대 양봉으로서. 예, 주가 바닥, 이걸 좀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이제 아침에 시간이 좀 없는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상반기 바닥 찍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크게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크게 빠질 폭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포스코 오늘 지금 8,000원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47만원 이하에서
소폭 플러스라 하더라도 47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특히 안전하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하셨다가 뭐 3개월 후, 6개월 후의 목표 기간을 두고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재광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들의 시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방금 포스코 말씀하셨지만요. 포스코가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네네.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한 건데요. 어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행고도 문제로 중단됐던 포항 신자강 공장의 건설 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STX는 이틀 연속 강세인데요. 인도네시아 광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인도네시아 광업회사의 지분을 취득키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로써 보유 지분이 40%에 달하게 됐습니다. STX 측은 올 초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저조한 4분기 실적 여파로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09년보다 각각 36.8, 36.1%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4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63% 감소한 380억 원이었거든요. 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성장성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으로 이틀째 강세인데요. 오늘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4, 4분기 신규 수주가 예상을 뛰어넘는 800억 원을 달성함에 따라 올해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신규 수주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자회사 파워로직스가 무려 4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이후 연간 60억 원 이상의 지분별 평가이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주요 소식 종합해보죠. 네, 오늘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계속해서 2100포인트 근처를 맴돌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2100선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우리나라 증시의 낮은 변동성을 언급했는데요. 코스피의 역사적 변동성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기업이익이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주식회사 한국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증시 체질 개선 이유의 하나로 개인의 기환을 들었습니다. 직접 투자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 가계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채권 금리의 완만한 상승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계 자금의 유입의 최대 수혜 섹터는 증권주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요즘 증시의 키워드인 차별화 장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과거 측과 흐름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차별화 장세 순응에 실적 호전 종목군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나 화학업종 그리고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IT나 은행, 건설업종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상승하는 IT주에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먼저 업황 사이클을 대표하는 D램 가격의 그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 그리고 또 하향 조정 보다는 4분기 실적이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 업황 개선에 대한 가능성과 실적 호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IT 업종의 그런 주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투자 해우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 지난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네트워크를 살펴볼 텐데요.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호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오르고 있고요. 13,5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단기로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박준혁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증권주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그리고 HMC 투자증권 이렇게 두 종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증권업종 오늘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리고 있네요. 1% 하락하고 있고요. 23,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24,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26,400원, 손절가 22,800원 선 각각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꼭 지켜주십시오. 22,800원입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주가 흐름 초반부터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5% 내리고 있고요. 25,2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24,500원입니다. 네, 투자해오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은 X1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유창희 전문가의 인기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많은 종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CJ 12월 17일에 매입을 했고요. 네. 매입가는 84,700원입니다.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은 50%요. 50%요. 12월 17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딱 한 달 정도 되셨네요. 네네. 네, 주가가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목표 가격이 가장 궁금하신 거겠죠? 목표도 그렇고 그냥 흘러내릴까봐 불안해요. 네. 차트가 약간 내려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문가 통해서 이 관련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살펴보겠습니다. 84,700원에 50%입니다. 예, CJ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이제 중합주가 지수가 계속 오른다면 지주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왜냐면 이제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개선 지분법이 지주사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통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최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통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중국이 긴축 정책을 피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가 계속 증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이제 중국의 동방 CJ하고 이제 물류 체인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25% 정도 소비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올해는 이제 투자를 더 증진시켜서 35% 선까지 늘리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CJ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죠. 이제 슈퍼K가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성공리에 끝남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처음하고 두 번 성공하면서 미디어 관련해서도 이제 작년에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CJ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예전에 삼성 계열이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지금 삼성생명이라든지 에버랜드에 대한 이제 자산 가치가 항상 그 부분은 항상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은 좋은데 지금 조금 안 좋은 게 수급이 좀 꼬여 있습니다. 지금 네네. 조금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다만 여기 보시면은 계속 기관 쪽 매물이 투신하고 보험 쪽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약간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차트를 좀 보시자면은 전체적으로는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8월 달부터죠. 8월 달부터 보시면
보시면은 9월달 고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제 삼각수렴을,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삼각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좀 낮춰지면서 저점은 일정해지면서, 그럼 여기가 이제 거의 수렴의 끝자리가, 지금 끝자락이거든요. 그럼 이제, 76,700원 정도가 잘 지지가 되면은, 이 종합주가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종목 역시 다시 상승으로 터닝할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 한 달 정도 갖고 계셨으면 좀 불안하긴 하실 거였는데, 뭐, 배당을 감안하고 하시면은 좀 그 정도 감안하시고 좀 더 갖고 계시면 괜찮아 보이고요. 네.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비중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네네. 대해서 비중이 많으신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76,700원, 76,7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좀 네. 갖고 계시고요. 그 자리가 무너지면 비중 좀 일부 줄이셔가지고, 네. 밑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추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롯데쇼핑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2079님께서 남겨주신 롯데쇼핑 살펴볼 텐데요. 48만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로 매수를 한 이후에 손절을 해야 될지, 일단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롯데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네네. 일단 소비 관련해서는 올해 꽤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롯데쇼핑도 뭐 거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올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신규로 이제 롯데마트가 개점함에 따라서 거기에는 비용이 좀 발생됐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슈퍼마켓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네. 좀 거기에 좀 주가가 좀 타격받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바닥권, 지금 최근에 지지가 되고 있는 44만원대가 지지가 안 되면은 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달라고 그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 자리가 좀 붕괴가 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급을 좀 보시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했을 때, 일단 지금 비중의 10%이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나고는 있지만, 네네. 일단 지금 여기서 자르기에는 조금 미리 자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자르기 좀 그렇고요. 네네. 좀 갖고 계시면서 41만 7천원 정도가 지지레인지를 41만 7천원이 지지레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네네. 대응하시고, 반등 시에는 일단은 1차 저항 라인이 원래 이제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그 자리로 저항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등 시에는 1차로 한 44만 5천원 정도까지 열어놓으면서 그 자리가 돌파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1, 2월 달은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할 수 있다고 그때 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광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인가요? 관심 종목으로 이 태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태광 매수하신 가격이 28,500원이고 비중 2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야 매수가 가까이 올라왔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또. 네. 네,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태광은 회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네네. 좋고, 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여기 관련된 수혜 업종이거든요. 발전 설비라든지 이쪽에 건설 관련해서 해외 수출도 이루어지고 또 국내 수주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번 4분기죠. 4분기 실적이 최대 치를 기록하면서 네. 영업이익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띠는데, 다만 이제 그룹 CEO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지금 검찰 조사라든지 또 오늘 검찰 구속영장인가요? 그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만 보신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 일단 한번 조정 나올 자리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박스권 상단이죠. 최근에 한 29,000원 정도가 그 자리가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 조금 눌림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시적으로 1월 초에 지지가 됐던 27,000원 부근이 지금 22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대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죠. 대응하면서 좀 더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요. 지지값만 한 27,000원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매수하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전선도 몇 번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전선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예, 7,370원. 7,370원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한 30%요. 30%요. 언뜻 보니까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번에 그냥 이렇게 컴퓨터 보다가 그냥 거래량이 급등하길래 한번 들어갔어요. 네네. 밭도 보니까 바닥권인 것 같고, 뭐 그냥 그 전에 그냥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네네.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실적 같은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네네. 조금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네. 지금 추세 자체는 상당히 살아있는데, 과연 더 보유를 해도 되는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뭐 최근에 매수하셨으면은 뭐 추세에 따라서 네네. 조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수익을 조금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회사 자체로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 이제 뭐 재무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빠졌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부채 금액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2조 6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그로 인해서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을 보신다면은 한 1조 6천억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800억 정도, 700에서 800억 사이가 예상이 되고 네. 올해는 한 1,000억 정도까지 목표를 삼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다고 해도 그 매출 이 영업이익 가지고 1조 6천억 이자 비용 내기가 좀 버겁겠죠. 그렇죠. 여전히 좀 기업의 리스크가 조금 그 부분에 재무적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좋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좀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 8월 달이죠.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를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재무적 개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주가가 한 7,5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대기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보시면은 그 15,000원대, 한 15,000원, 만원대에서 대규모 상당히 악성 매물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이 시점에서 만원에서 9,000원 사이에 또 악성 매물이 또 많거든요. 네. 요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7,800원, 8,000원 정도 근처에 오게 되면은 조금 악성 매물이 시달릴 수 있다. 대기 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직전 박스권 하단 부분인 8,000원, 지금 8,000원 부근인데요. 네. 한 150원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히 열려 있고요. 네.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이제 241선 부근이죠. 241선 이제 한 8,500원 정도 부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한데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에는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 랠리가 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앞에서도 지난 10월 달에도 한번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5일선 계속 치고 나가다가 5일선 무너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띄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5일선 놓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5일선을 놓고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살펴봤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한까지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점 아주 좋습니다. 57,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한 20% 정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기아차 57,600원에 20%. 네, 이 내용 한번 상담하죠. 예, 뭐 기아차는 뭐 올해도 상당히 좋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성장 가능성이 높죠.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기아차가 성장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드렸던 게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이 놓을 수 있다고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7,600원이시면 최근에 이제 지난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비중 20%인데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면은 일단은 한 54,000원 부근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박스권 지금 한 2달 정도죠.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대발락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상승 조금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22선이 얼마냐면은 55,000원이에요. 그러면 20선 살짝 이탈시키는 모습이 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54,000원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고점을 논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주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고점에 대해서는 뭐 얼마까지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은 박스권을 지난 여름이죠. 한 4개월 정도 박스를 치고 나서 상승을 보였을 때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다 다시 좀 조정을 노린다면 결국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되고 오른다면 한 5만 원대에서 한 20에서 30%라면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최근에 맞은 게 6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다. 1차적으로 그런 걸 열어두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5만 4천 원 초반 정도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솔 CSN 가지고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5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50%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손실은 아닙니다. 손실은 아닌데 오늘은 약간 주가가 부진하네요. 예, 그 한솔 CSN은 이제 물류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네. 택배 관련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 그룹에 속해서 한솔 재지 관련된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택배 관련된 회사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 업종이 되게 좋아요. 작년에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연초에 한번 랠리를 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지금 보면은 한솔 그룹 재무적 그룹 리스크가 좀 있었죠. 지난 작년 연말쯤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가다가 조금 단기 급락을 맞았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면 좋긴 좋은데, 오히려 좀 저가주잖아요. 저가주 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한솔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종목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차트로 보신다면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11월 달이죠. 이때 이제 한솔 이제 그 악재로 인해서 좀 급락을 보이고 나서 지금 이제 바닥 다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 2130원 부근이죠. 한 매수가 근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의 지지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리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작년 8월 여름이죠. 여름에 한번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돌렸던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한 4월 달에 뭐예요?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기준 양봉이 돌파시키는 중요한 양봉 위치가 있다 그랬죠. 네네. 그 중요한 가격대가 또 이제 한 2,130원 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일단 2,130원에서 2,1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더 놓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기는 모습이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는 모습 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뛰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두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이번엔 S51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51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 가격은 86,500원, 15%. 86,500원에 15%요. 예, 예, 예. 수익이시죠, 지금? 예, 예.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12월 9일 날 했습니다. 12월 9일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선,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S51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예, 86,500원이시면은 매수도 뭐 괜찮을 때 하셨고요. 네네. 근데 뭐 배당까지 감안하면 SOL 또 고배당 주거든요. 그러면 한 85,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유가 관련된 업종, 정유 업종은 상당히 좋죠. 유가가 네. 상승하면서 거기에는 정제 마진이라든지 또 이제 기본 유가를 통해 석유를 통해서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서 SOE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4개월 만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조금 단기 가격적인 부담이 좀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저 뭐냐면은 지난주 주말이죠. 이제 정부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기름값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또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보면은 그 공정위에서 이제 기존에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좀 강하게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다 그 압수수색을 수거에 가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정유업체끼리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좀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풀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좀 더 갖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부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 이러한 모습을 박스권 흐름을 좀 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2달 반 정도, 1달 반에서 2달 정도 기간을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띄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약 1달 정도 기간 조정을 벌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달이나 좀 길게 보면 1달 반 정도 박스권 흐름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만 8,000원에서 9만 한 5,000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뛸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한 88,000원, 87,000원이 8,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큰 무리수가 없다 보이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기존에, 61선 라인까지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쇼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주가가 쇼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라는 건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한번 밀리고 다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걸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고요. 좀 길게 보시면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 홀딩을 하시면서 95,000원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살피시고 그 공정이 그런 이제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온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온미디어 3,79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참 긴 역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1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오랜 믿음 끝에 매수가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수익으로 돌아서셨군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온미디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온미디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J 자회사로서 이제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슈퍼스타 K의 네. 이제 그 성공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온미디어가 이제 내수에 치중하지 않고 소비 유통 이쪽 말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미디어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 성과가 또 이제 작년부터 또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미디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또 종편 선정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 모습을 띄었는데요. 일단은 수익을 한 1년 정도 고생하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고점대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네. 이격 조절 조절을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셔도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지지라인은 한 47,000원 정도 됩니다. 네. 47,000원 정도 지지라인 놓으시고요. 지금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이 상당히 계속 공격적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수급을 외국인만 조금 받쳐주게 되면 주가는 항상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위치가 약간 이제 차트가 쪽으로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주봉을 보시면 지금 단기 저항이 되니까 5,5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언제입니까? 지난 2007년도라든지 2006년도에 네. 붕괴가 됐던 자리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돌파가 중요하고, 이 자리 돌파가 되면은 한 6,500원에서 7,000원 근처까지도 길게 보면 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 종목군들별로는 주가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